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것은 심각한 환경의 불균형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징조다. 해파리는 요강류나 플랑크톤을 먹으며 물고기와는 먹이 경쟁의 관계에 있다. 또한 사람이나 물고기들에게 필요한 자약물은 거의 제공하지 않으면서 성장은 아주 빠르다. 심장도 없고 뇌조차 없지만 급변하는 바다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수온 상승과 산소 감소에 저항력을 가진 데다 심지어 기름 오염에도 강하다. 이 엄청난 무리의 모습은 흔한 광경이 돼가고 있다. 보름달 물해파리가 성체로 사는 기간은 여름과 가을 6개월 정도. 짧은 기간에 이세를 퍼뜨리고 모두 소멸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 각종 어구에 걸려 어민들은 조업을 아예 포기해야만 한다. 동중국해에서 탄생한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해류에 편승해 해마다 우리 바다 전역으로 퍼진다.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성장도 빨라 6개월이면 크기도 2m 이상 자라고 웬만한 어른 몸무게와 맞먹는다. 해파리떼가 걸려든 곳은 어민들이 쳐놓은 대형 정치망 그물. 물고기를 그물로 모이게 하는 유도망에는 온통 해파리만 가득하다. 어민들에겐 재앙이다.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덩치도 크지만 촉수에 무서운 독침이 있어 마음대로 처리할 방법도 없다. 바닷속의 심각한 상황을 모르는 어민들은 희망을 갖고 그물을 들어 올린다. 그러나 보이는 건 대형 해파리들. 물고기가 갇히는 그물을 열어보는데 이곳은 어떨까? 물고기는 잔챙이들 뿐이다. 오늘 조업은 틀렸다. 문제는 이 해파리들을 제거하는 것.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다시 내보낸다. 이 해파리들은 내일이면 그물에 또 걸릴 것이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해파리가 많아서 철수하려고. 여기도? 예. 뭐 해파리 때문에 조업도 안 되고 또 물온도가 높아서 또 자주 앉고 그래서 뭐 추석 시구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뭐 예, 동해안 쪽으로는 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백기를 들었다.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해파리는 더 많아지고
어민들은 처치하느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책 없는 전쟁이다. 강원도 고성 앞바다. 아침 일찍 정치망 그물을 당기느라 바쁘다. 저 뭐예요? 방어. 얼어 죽었어. 허옇게 배를 드러낸 방어. 그런데 얼어 죽었다는 방어는 한두 마리가 아니다. 그물을 당기자 죽은 방어들이 계속해서 올라온다. 이미 상품성은 없어진 방어지만 건져내야 한다. 크기도 80cm가 넘는 큰 방어다. 이 방어들은 어쩌다 그물 속에서 죽었을까? 손이 차가지고 얼어 죽은 거예요. 한 8kg. 8kg? 예. 요 며칠 전에는 한 250마리 정도 죽었어요. 한 6월달 정도 돼가야 나야 됐어요. 빨리 나오는 거네. 예. 방어는 온대성 어종이다. 따뜻한 해류를 따라 성급하게 북쪽으로 올라온 방어가 그물에 갇히고 그중 일부가 차가운 물에 적응하지 못해 얼어 죽은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제철에 잡히던 어종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다 환경이 변했다. 원래 6월 중순쯤 돼야지 식인데 네. 작년보다 한 달 반, 거의 2달 빨리 나는. 제철보다 일찍 잡힌 방어는 크게 환영받지 못한다. 찾는 사람이 적다 보니 가두리 그물로 옮겨 보관해야 한다. 살아있는 방어들을 무사히 옮기긴 했지만 변덕스러운 수온에 잘 살아남을지 걱정이다. 지구 온난화로 전에는 하지 않았던 고민 하나를 더 안게 되었다. 이곳은 가리비 양식장이다. 어민들이 준비한 것은 새로운 양식 방법이다. 가리비를 바다에 뿌려놓고 자연 상태에서 키우려는 것이다. 가리비는 과연 어민들의 바람대로 잘 자랄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불가사리. 기다렸다는 듯 재빨리 가리비 몇 마리를 감싼다. 며칠 전 먼저 뿌려놓은 곳에는 이미 불가사리들이 진을 치고 있다. 불가사리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하나같이 살이 통통하게 쪘다. 보이는 건 빈 껍데기들 뿐.
불가사리에게 점령당한 양식장. 가리비들은 일부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십여 년이 지난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 모래바닥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많던 불가사리도 먹이가 없으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주변에 쌓인 건 가리비 빈 껍데기들 뿐. 이곳이 양식장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불가사리와 가리비가 사라진 곳에는 새로운 점령자가 등장했다. 유럽과 지중해가 원산지인 진주 담치다. 진주 담치는 화물선에 붙어오거나 유생들이 퍼져 우리 바다에는 오래전부터 정착한 종이다. 식용이 가능하지만 양식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애물단지다. 가리비 양식망이 온통 진주 담치로 덮였다.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질 않으니 양식망 전체를 버려야 한다. 어민들에겐 골칫거리다. 그러나 바다에는 이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파괴자도 있다. 해마다 여름이면 한반도 바다는 강력한 에너지로 들썩인다. 태풍이다. 태풍은 지구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가졌다. 지구 온난화로 태풍의 세력은 더 강해지고 발생 빈도 역시 많아졌다. 바다에는 온전하게 남아있는 게 없다. 사람들이 애써 만든 방파제도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아찔한 순간이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쓸려가는 그물을 보고 그냥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건져보려는 간절한 마음을 외면한 채 파도는 쉼없이 몰아친다. 태풍은 해안가 곳곳에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서야 잦아들었다. 그러나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서 바다가 평온해진 건 아니다. 발버둥치며 간신히 산란은 했지만 정작 몸은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 절박함에 모두 몸부림을 친다. 사방에 쳐놓은 그물과 통발에 도루묵들은 속수무책 걸려든다. 특히
특히 통발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사방 어디에도 빈틈은 없고 지옥 같은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산란을 하지 못하고 헤매던 도루묵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도루묵들은 큰 그룹에서 흩어져 아직도 주변을 맴돌고 있다. 늦어도 12월 중순이면 다 알을 낳고 심해로 돌아가야 할 시기다. 모든 생물이 그렇듯 도루묵 또한 제때 알을 낳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 운 좋은 도루묵들이 찾아온 곳은 감태를 이식해 놓은 인공어초. 그러나 이곳도 빈자리는 없다. 알이 파도에 안전하려면 단단하게 붙은 해조류에 낳아야 한다. 공간이 워낙 좁은 탓에 도루묵들은 층층이 알을 낳았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알 낳는 질서마저 무너지고 있다. 마지막까지 알 낳을 장소를 찾지 못한 도루묵들의 선택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바닥에 깔린 것은 모두 도루묵의 알이다. 도루묵들은 넓은 모래바닥에 버리듯 알을 낳고 사라졌다. 이 알들은 파도가 치면 모래에 묻히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안타까운 모습이다. 알을 제때 낳지 못한 어미는 고통스럽게 죽는다. 지구온난화가 몰고 온 수온 상승의 피해는 고스란히 나약한 생명들에게 돌아간다. 그나마 폐그물에 산란한 도루묵은 절반의 성공은 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많은 수가 무사히 자라 부화할 것이다. 이 바다에는 허망한 죽음도 많다. 알을 낳으려다 그물에 걸려 죽은 도루묵들이 그렇다. 파도에 유실된 그물에서는 알과 도루묵이 뒤섞여 바다의 쓰레기로 썩는다. 이맘때는 그물마다 온통 도루묵 알들이 잔뜩 붙어 있다. 사람들은 필요한 도루묵만 빼내고 알은 햇빛에 말려 털어버린다. 사람들의 이기심에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진다.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바닷속에는 어류 지도가 바뀌었다. 언제부터인가 제주도 바다에 있던 자리돔이 동해에서 활개를 친다.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수온에 아주 민감한데 이곳에 온 자리돔은 완전히 정착했다. 암수는 산란에 바쁘다. 수컷이 자리를 정해주면 암컷은 산란관을 통해 바위에 알을 붙인다. 수컷은 암컷이 알을 낳도록 계속 자극해주며 10분이 넘도록 산란을 이어갔다. 자리돔의 알들이 빼곡히 사랑의 징표로 남았다. 동해에서 자리돔의 산란 모습이 담긴 것은 처음이다. 수온에 민감한 자리돔이 동해에서 산란한다는 것은 이미 바다의 환경이 바뀌었음을 말해준다. (9월의) 수온은 무려 26도씨. 동해는 어느덧 아열대 바다와 비슷한 환경이 되었다. 높아진 수온에 산란까지 한 자리돔은 머지않아 이곳의 주인이 될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동해안 수온은 1980년대 초반보다 무려 2도 높아진 것으로 관측되었다. (2도의) 수온 변화는 바닷속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제주도 바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청줄돔은 1년 내내 동해에 서식하는 종이 되었다. 또한 아열대 바다에서 살던 파랑돔은 해류를 따라 무려 1000km 이상을 올라왔다. 파랑돔은 여름과 가을을 이곳에서 보낸 후 겨울이 되면 사라진다. 수온이 계속 오른다면 파랑돔도 머지않아 동해의 식구가 될 것이다. 낯선 생물들의 이주는 계속된다. 계몽계류는 남해에서 떼지어 살고 있는 종이다. 식용이 가능한 이 멍게는 유생이 해류에 실려와 동해 곳곳에 퍼졌다. 머지않아 식탁에도 동해산이 한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새로 정착한 이주자는 또 있다. 제주도 바다의 명물인 뿔소라도 동해의 새 식구가 되었다. 이곳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뿔소라는 최근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바다 생태계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바다는 새롭게 정착하고 사라지는 종들이 뒤섞여 혼돈의 시기를 맞고 있다. 제일 심하게 타격을 받은 것은 수백 년 대를 이어왔을 고착 생물들이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안반을 모두 점령했던 멍게는 지금 쇠락의 위기를 맞았다.
멍게의 몰락 원인은 2도의 수온 상승. 사람들은 1도의 열만 올라도 못 견디는 걸 생각하면 지금의 바닷속 상황이 어떤지 이해가 된다. 남아있는 것은 어쩌다 한두 개 보일 뿐. 그 많던 멍게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 강원도 고성 앞바다. 이곳은 차가운 북한 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다. 붉은 멍게는 차가운 수온에서만 사는 종으로 안반에 붙어 사는 고착생물이다. 번식력도 좋아 주변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요즘에는 그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붉은 멍게가 가득했던 안반은 속살을 드러낸 지 오래다. 이곳 역시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붉은 멍게들이 살기에는 너무 따뜻한 바다가 되었다. 그동안 붉은 멍게가 자랐던 곳에는 새로운 이주자가 자리를 잡았다. 남쪽 바다의 멍게는 사라지고 그 후손들이 멀리 200km를 북상해 강원도 고성 바다에 정착했다. 그동안 이곳은 수온이 차가워 이런 종의 멍게가 없었지만 이제는 이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했다. 수온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폐사한 종들도 있다. 따개비는 물론 생명력이 강하다는 홍합도 맥없이 죽었다. 수온 2도 상승이 몰고 온 무서운 결과다. 누군가의 죽음은 또 누군가의 배를 채운다. 지나던 물고기들은 죽은 홍합으로 포식을 즐긴다. 냉엄한 세상이다. 바다는 한 생명이 죽은 빈자리를 결코 오래 비워두지 않는다. 약한 생명은 도태되고 환경에 적응한 자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한다. 여기서는 먼저 잡고 먼저 먹어야 살아남는다. 용케도 움직이는 고둥에 자리 잡은 종도 있다. 작은 따개비들이다. 고둥이 알아서 이곳저곳 다니니 여행하며 배를 채우면 된다. 운 좋은 녀석들이다.
벌거숭이 안반에도 새 생명이 자리 잡았다. 안반을 온통 꽃송이로 장식한 것은 무스뿌리 돌산호. 예쁜 꽃처럼 보이지만 독침으로 무장한 동물이다. 플랑크톤이 독침에 닿는 순간 바로 마비되어 먹이가 된다. 작지만 강한 동물 무스뿌리 돌산호는 안반의 대부분을 점령했다. (10월) 중순, 차가운 북한 해류의 영향이 점점 강해지는 시기다. 여름과 가을, 바다를 떠돌며 엄청난 피해를 남겼던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점차 힘을 잃어간다. 해파리를 방패 삼아 안전하게 생활하던 새돔들은 이제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야만 한다. 수온이 뚝 떨어지자 해파리는 급속히 힘을 잃었다. 해파리 독에 면역이 있는 새돔은 끝까지 주변을 맴돌아 보지만 더 이상은 보호받지 못한다. 죽어가는 해파리는 이제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살아있을 때는 얼씬도 못했던 청복도 해파리를 먹으며 포식을 한다. 바닷속 세상엔 영원한 강자는 없다. 생을 다한 해파리는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바다의 점령자들은 내년에도 수를 늘리고 더 강해져 바다를 계속 지배할 것이다. 바다의 신음이 깊어지는 이유다.